세계 최고 인재들이 모이는 미국 명문대 하버드, 예일, 콜ум비아 대학 등을 지칭하는 아이비리그. 미국 새 대통령 오바마와 그의 아내, 그리고 새로운 내각 구성원 모두가 이 아이비리그 출신으로 그 명성이 다시 한번 화제가 됐다. 여기에 클린턴 미국 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 부자, 빌 게이츠와 한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까지 화려한 졸업생을 배출한 아이비리그를 비롯한 미국 명문대에 대한민국의 수재들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현재 미국 11개 명문대 재학생 12만 8천여 명 중 한국인 학생들은 900여 명. 미국 대학 수학능력 시험뿐만 아니라 봉사활동 점수, 자신의 가능성을 어필하는 에세이, 미래인재로서의 자격 조건에 맞는 소양까지 경쟁해야 하는 아이비리그에 일찌감치 수시 합격의 영광을 나는 한 학교 동창생들이 있어 화제가 됐다. 2009년 세계적인 수재들의 경쟁을 뚫고 미국 최고 명문대가 앞다투어 모셔가길 원하는 6인의 한국 학생들. 최고 성적으로 아이비리그에 입성할 수 있었던 그들이 공개하는 내신 관리 비법, 성적을 올려주는 필기의 기술, 그리고 겨울방학 공부 계획의 비밀들. 여기에 아이비리그 출신 유명인들이 증언하는 공부 습관을 바꿔준 부모님들의 특별한 자녀 교육법에 이르기까지 최상위 우등생들의 공부 비법이 지금 모두 공개됩니다. 네, 좋은 아침. 오늘은 아주 스튜디오가 꽉 찼습니다. 네. 네, 이 멋진 젊은이들을 보니까 아주 마음이 뿌듯한데요. 예. 네. 지금 뭐 저기 자기 소개를 하는 이름표를 네. 하나씩 달고 있는데요. 이게 면면을 보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예. 아이비리그 뭐 수시 합격을 한 네. 그 주인공들이 나와 있어요. 이분들을 통해서 오늘 뭐 공부 비법, 학부모 여러분들께서 눈이 반짝하실 것 같은데요. 방학 중인 학생들 좀 힘들더라도 같이 보면서 네. 우리 공부할 수 있는 방법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해요. 네. 나는 오늘 나온 친구들을 보면서 저도 또 저희 작은 아들이 네. 이 친구들 또래고 요번에 대학 시험을 봤기 때문에 먼저 이 친구들을 보면서 부모님들이 먼저 탁 떠올라요. 부모님들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어? 아이고 큰 효도했다고 한 번씩 전부 안아주고 싶어요. 아유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그리고 뭐 화면을 통해서 잠시 보였습니다마는 합격증을 다 손에 들고 있는데 네. 하나가 아니라 그 세계 뭐 유수한 학생들이 다 모여가지고 겨룬다는 미국 명문대학교의 합격증을 뭐 2개, 3개를 받은 학생들도 있거든요. 직접 자기소개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지환 군부터. 네, 저는 코넬 합격한 오지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앞으로 물리학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스탠포드 합격한 노이수입니다. 저는 앞으로 의공학을 전공하고 싶습니다. 네, 저도 스탠포드에 합격한 조형훈이고요. 앞으로 생명공학을 전공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중학교 때 제 별명이 조형기였습니다. 왜 그런 별명이 있었어요? 이런 영광이 좋은 방송이죠. 네. 이렇게 직접 뵈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지금 나이도 제일 어려요. 17살인데 제가 좀 나눌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네, 저는 지금 이거는 콜롬비아 대학교 합격증이고요. 하나. 네, 그다음 네. 이거는 칼텍 합격증. 둘. 이거는 시카고 대학 합격증에서 총 3군데 합격한 소년주라고 하고요. 전공은 저도 물리학 할 예정입니다. 저는 시카고 대학교 합격한 김효석이라고 하고요. 저도 화학이나 아니면 물리 쪽을 전공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칼텍과 유펜에 동시에 합격한 류정민이라고 하고요. 네. 저는 이제 생의공학을 전공하고 싶습니다. 유펜 그러면 보통 몰라요. 예. 펜실바니아 네. 대학 이거 갖고 있네요. 뭐 2개씩, 3개씩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이제 합격증을 손에 들고 있는 정말 뿌듯한 얼굴들인데, 그냥 뭐 저희들은 뭐 이제 영재학교 나왔다 그러고 이렇게 뭐 명문대 합격했다 그러니까 정말 머리가 특별한 학생들이려니 하지만 거기에 플러스 나름대로의 굉장히 노력과 비법을 가지고 공부한 학생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나눌 얘기가 참 많을 것 같아요. 사실 아이비리그 하면 미국의 정말 8대 명문 대학을 저희가 그냥 통칭해서 말하는데 지금 오늘날에 각국의 지도자들뿐 아니라 세계를 이끌고 있는 그러한 분들을 많이 배출했죠. 아마 이분들이 또 우리 앞으로 우리 또 미래를 책임질 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책임지세요. 우리 정민 양은 또 여학생으로 오늘은 또 유일하게 나왔는데 2군데 동시에 합격했어요. 네. 오, 처음에 이거 받았을 때 어땠어요?
되게 기뻤는데요. 저는 일단 칼텍 합격증을 먼저 받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칼텍이 보면은 이렇게 멘트가 하나하나가 되게 감동적인데 그 중에서 당신에게 여러 가지 선택권이 있는 것을 알지만 저희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멘토와 함께 이렇게 밑에 자필로 입학사정관님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다 적어주셨어요. 전교생이 되게 적어서 꼭 와라 우리 학교를. 네, 어떤 것이 넌 참 인상적이더라. 합격했을 때 제일 먼저 누구한테 소식을 전했어요? 저는 제일 처음으로 저희 누나한테 합격 소식을 전했어요. 어머. 예. 엄마 아빠가 계신데? 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누나랑 더 가깝기도 하고 되게 많은 걸 막 얘기하고 막 그런 사이였거든요. 그래서 합격을 바로 하고 나서 누나한테 이렇게 채팅으로 얘기를 해주니까 누나도 되게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누나도 예, 지금 미국 대학에서 예. 이게 석사를 졸업했어요. 코넬 대학교. 코넬. 아이고. 이제 누나도 아이비리그에 합격해 있으니까 이제 여느 부모하고 좀 다르게 전화를 했을 때 엄마 뭐 아버지 저 합격했어요 이랬을 때 어찌 보면 다소 덤덤할 수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모님이 전화 받아서 합격 소식을 전했을 네, 때. 그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을 때 아침 이제 7시였거든요. 근데 전화를 드렸는데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받으셨는데 딱 저 합격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제 너무 좀 방금 일어나서 졸리셨는지 그래 수고했다 막 그래서 약간 좀 그냥 네, 담당한 일반적으로 목소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전 이거 아닌데. 엄마가 합격했다니까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좀 충격을 좀 상처 좀 받고 그랬어요. 아유 그래도 뭐 부모님 마음이 아저씨도 자랑 좀 할게요. 저희 아들도 수시에 합격했거든요. 아유 그 소식 듣는 순간에 말이지. 속으로 그냥 아들한테는 어유 수고했다 이러기만 했지만 속으로는 아주 하늘을 날아갈 것 같아요. 부모님 마음이 그러셨을 거예요. 예. 우리 형원 군은 17살. 이제 뭐 형 누나라고 불러요? 아니면 같은 학년이긴 하죠? 네, 같은 학년이에요. 네. 저희가 지금 졸업한 한국과학영재학교가 네. 중학교에 재학 중이기만 하면 입학 시험에 지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1학년 마치고 학교에 입학해서 이렇게 2년 나이가 많은 형 누나들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혹시 따라가는데 어렵다거나 아니면 형 누나들이 뭐 친구로 받아주지 않아서 조금 어렵다거나 이런 저는 건? 친구처럼 잘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학교를 준비할 때 공부는 어느 정도 열심히 했어요?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궁금한 건데. 저기 희수군이 한번 예. 얘기해. 네, 저는 딱 특정 기간 동안은 막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특정 기간 동안은 막 놀고 이런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그냥 꾸준히 같은 수준으로 공부를 하는 경우인데요. 뭐 특별 활동이나 과외 활동이 없을 경우에는 진짜 1분 1초 짜투리 시간까지 아껴가면서 공부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너무 시간이 없고 막 앞에 시험 있을 때는 밥 대신에 초콜릿으로 끼니를 때운 적도 있어요. 밥 먹는 시간까지 절약한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 하루 일상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시간이라 이걸 쭉 어떻게 활용을 자는 시간은 얼마나 자고 그럼? 뭐 잠은 충분히 잤어요. 제가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요. 네, 잠을 얼마나 잤다는 얘기예요. 네, 뭐 8시간 잤어요? 제가 잠을 줄여본 적도 있는데요. 네. 잠을 줄이니까 오히려 그 다음날 역효과다. 막 졸아서 오히려 손해를 보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3년 동안 한 7시간은 잔 것 같아요. 오. 노희수 군이 뭐 전교 1등? 들어갈 네. 때 네. 나올 수시? 때 예. 네. 수석으로 입학? 네. 네. 근데 잠은 충분히 잤다고 합니다. 예. 아저씨도 그렇고 많은 뭐 아이를 키워보면은 부모 입장에서 아무래도 이제 공부 좀 해라, 공부해라. 너 컴퓨터만 너무 하는 거 아니? 너 그렇게 텔레비전 봐도 되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본인이 느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야, 내가 이럴 게 아니라 정말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뭐 이런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 그냥 하는 것보다는. 정민 양은 어땠어요? 저는 어릴 때는 그 선생님께 칭찬받는 게 좋아서 공부를 했어요. 제가 1학년 때 초등학교 담임선생님 성함이 정정남 선생님이셨는데 그 선생님께서 이제 받아쓰기 하고 채점할 때마다 그러니까 제가 100점을 맞으면 정민이 한번 일어나서 어떻게 그렇게 받아쓰기를 잘하는지 말을 해달라고 이렇게 되게 학생 하나하나마다 장점을 찾아서 되게 칭찬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게 칭찬받는 게 좋아서 1등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공부를 했었는데 근데 정말 동기부여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 자신에게 공부할 이유가 없으면은 그게 이제 공부를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어려운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물론 이제 전 과목을 이제 고루고루
잘하지요. 고루고루 잘해요. 저 같은 경우 이제 딴 과목은 다 못해도 미술 하나는 잘했거든요. 그런 경험이 있는데 현주 군 같은 경우 이제 3군데 동시 합격했는데 현주 군도 뭐 좀 취약점이 있는 과목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으신데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대학 합격했다고 고등학교 때 항상 1위를 차지하고 뭐 공부를 매우 열심히 하고 막 그랬다. 그런데 저 같은 케이스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게 이제 전 중학교 때부터 국어가 되게 취약했어요. 국어가 취약 과목이었는데 제가 어릴 때 영국에서 한국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국어를 잘 못 배웠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도 국어를 잘 못하고 고등학교 때부터는요. 이제 고등학교 때는 한번 1학년 때 그 전교 국어를 꼴찌한 적이 있어요. 한 학기를. 전교 꼴찌? 전교 꼴찌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정말 그걸 그러니까 꼴찌를 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그래서 정말 충격을 받았는데 그게 이제 144등? 네. 네네. 중학교 때 내신 좋은 애들이 많이 모여 있는 학교니까 아무래도 그게 좀 더 부각이 됐던 것 같아요. 제 취약점이. 그래서 그거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재수강을 하긴 했는데요. 그게 그 꼴찌한 이제 경험이 많이 나중에 공부를 더 하게 된 그 계기로 발전한 것 같아요. 네. 원래 그 꼴찌도 하다 보면 습관이 되는 건데 그 극복을 하고서 그거 이상하게 습관되더라. 이상하게 습관돼. 근데 뭐 이런 얘기까지 좀 듣고 나니까 조금 더 인간적으로 보이기도 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용기가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면은 어머님 또는 뭐 아버지 학부모님들이라든지 후배들이 굉장히 궁금한 게 많을 것 같아요. 뭐 물어보는 얘기들이 어떤 거예요? 어떻게 공부했어 이런 거? 아무래도 네, 그쵸. 공부를 어떻게 하면 시험을 잘 볼 수 있냐 그런 걸 많이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시험을 잘 볼 수 있냐? 공부 방법이랑 그런 거. 예, 우리 정민 형한테는 뭘 물어봐요, 여러분들이? 저는 잠을 어떻게 줄이느냐 이런 것들. 저 자체는 잠을 잘 못 줄였거든요. 그런데 뭐 방에 막 밤늦게 불이 켜져 있으면 또 그러니까 같은 아파트 사는 친구들이 이렇게 저는 밤에 공부를 하다 불을 켜놓고 그대로 잠드는 스타일인데 불 켜져 있으면 잠을 안 자는구나. 딴 사람이 보면 잠을 안 자는구나. 쟤는 이렇게 그래서 막 유정민 잠 안 잔대 막 이러면서 새벽 3시인데 불 켜져 있었대 막 이러면서 막 근데 저는 잠을 되게 많이 잤던 것 같아요. 못 줄였어요. 그렇군요. 현주 군님 역시. 저도 비슷한데요. 항상 뭐 친척 집에 가거나 이제 할머니들이 물어보시면은 집에 아까 학교에서 공부하고 몇 시에 자냐 막 이러시는데 저는 항상 정말 사실대로 12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거짓말하지 말라고 어떻게 12시 자면서 공부 그렇게 잘하냐고 항상 그러시는 그래요. 아니 공부 잘하는 저기가 있어서 그 사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좀 본의 아니게 비교당해서 좀 힘든 경우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알고 있어요? 아니요. 근데 이제 여기 나온 친구들 말고 여러분의 선배들 중에 아이비리그 간 선배 뭐 누님들 뭐 이런 분들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얘기 들으면 그분들한테도 물어보고 여러분들한테도 물어보는데 정말 교과서만 집중적으로 공부했다. 학교 공부 열심히 했다. 학교 공부 위주로 했다. 그다음에 잠을 충분히 잤다. 과외 공부 안 해봤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도저히 제가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뭔가를 했겠지. 잠을 7시간 잤다고 그랬더니 3시간만 잤겠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환군은 어때요? 그 말이요 정말 말이 되고요. 그리고 그 말이 가증스럽다고 미화시켜서 생각한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아 본인도 네. 본인도 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 거짓말이다. 네. 그랬는데. 근데 정말 교과서만 열심히 읽고 그리고 잠도 충분히 자고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들어도 충분히 공부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때 희수군도 교과서만 봤죠? 네네. 네. 야 정말. 네. 사실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이 공부 잘하는 학생들한테는 어떻게 평범할 수도 있지만 그 안에 비법이 숨겨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시고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일찍이 공부법으로 스타가 된 유명인들이 다시 정리한 공부 습관들. 그들이 강조하는 성공하는 공부 습관을 공개한다. 그 중요성을 입증해줄 첫 번째 스타 공신, 사법고시 최연소 합격, 행정고시 수석, 미국 하버드, 예일, 콜롬비아 대학 로스쿨 출신의 고승덕. 원조 공신 고승덕의 기초 없이도 우등생되는 비법 첫 번째. 기초가 없어도 노력하면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책을 읽게 되면 모르기 때문에 이제 답을 먼저 보죠. 그래서 답을 보고
그다음에 거꾸로 문제가 이해가 되면은 또 지나가고 또 한 3번쯤 간 다음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게 됐다 싶으면 또 이제 중간 레벨, 그다음에 어려운 레벨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단계별로 올라가는데요. 수학 문제도 9번 정도 이렇게 보게 되면 저절로 이렇게 문제만 보면 나중에는 이제 답이 스쳐가게 됩니다. 원조 공신 고승덕의 기초 없이도 우등생 되는 비법 그 2번째. 시험 그 성패는 예상 외의 문제가 나왔을 때 침착하게 당황하지 않고 풀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책이라든가 이걸 공부할 때 빼놓지 않고 골고루 공부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이건 설마 안 나오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도 빠뜨리지 않는 게 그게 저에게는 이제 성공의 비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능계 최고 브레인으로 즐기는 공부 습관을 강조하는 타블로. 미국 스탠포드 대학 영문학 전공 최우수 졸업, 그리고 스탠포드 대학 문학 석사인 그의 남달랐던 공부 습관. 즐기는 공부법을 찾아라. 다양한 매체 속에서 재발견한 똑똑한 공부 습관. 교과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울 땐 영화나 책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이해를 돕는다. 경제학을 공부할 때는 주식을 소재로 다룬 영화 월스트리트의 도움을 받는 등 전체 윤곽을 파악한 후 교과서를 보면 더욱 쉽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다는 사실. 여기에 교과서에 실려있지 않은 정보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다. 연예계 브레인 타블로가 전수하는 공부를 즐기는 습관 2번째. 타블로의 최고 성적 유지하는 공부 습관은 바로 음악을 공부에 접목시키기. 하지만 아무 음악이나 들어서는 안 된다. 힙합처럼 반복적인 리듬이 있는 음악을 들으면 집중력이 높아지고 공부도 잘 될 뿐만 아니라 특히 수학 문제를 풀 때는 리듬감 있는 음악이 도움이 된다고 한다. 3번째, 공부 잘하는 생활습관 비법 전수자. 한국과학영재학교 최우수 성적 졸업. 가난을 딛고 미국 명문대 프린스턴 대학에 입학. 사교육 없이 아이비리그에 진출한 김연근. 공부의 제왕 김연근의 상위 0.1%가 되는 공부 습관 1번째. 그다음에 외우고 나면은 반드시 잠을 자십시오. 이거는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과정인데 보통 이렇게 엄청난 분량을 외우고 나면은 그 내용을 다 기억을 못합니다, 사람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반드시 잠을 자거든요. 잠을 자고 일어나면은 한 80% 정도가 이해를 외우고 있더라고요, 제가. 자고 일어나서 한 번 더 자기가 외웠던 부분을 봅니다. 그러면은 거진 100% 외울 수가 있어요. 공부의 제왕 김연근의 상위 0.1%가 되는 공부 습관 2번째. 이 불안감을 떨쳐버리라는 거는 재미없는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매우 중요해요. 앞에 휴지통이 있는데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1m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휴지를 탁 던지면 휴지통에 들어가겠죠. 그럼 제가 여기서 징크스를 딱 하나 만듭니다. 내가 이 휴지를 저 휴지통에 넣으면 내일 시험 100점 받고 만약에 꼬린을 못하면 내일 100점을 못 받는다. 당연히 꼬린 하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당연히 될 수밖에 없는 징크스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무의식까지 긍정적인 기제를 만드는 겁니다. 마지막, 최고 성적 유지하는 공부 습관을 전수해줄 미국 명문대 출신의 수재. 전 세계 응시생 중 평균 0.01%만 만점을 받는다는 국제 수능에서 당당히 만점을 기록한 미국 예일대생 박승아. 국제 수능 만점자 박승아가 공개하는 1번째 공부 습관. 이게 이제 그리고 제일 좋은 게 시간을 절약이 되게 많이 돼요. 그래서 1시간을 계속 막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반복하는 것보다 10분만 이렇게 싹 그림 그려놓고 붙여놓으면 매일 지나가다가도 옷 갈아입어서 볼 수 있고 효과도 있고요. 또 좋은 점은 제가 시험을 볼 때 그 그림이 쫙 머릿속에 쫙 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토픽을 중요에 놓고 그 아이디어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갔다가 또 여기서 또 여기 갔다가 또 여기 갔다가 나무처럼 쫙 펴지는 거죠. 그래서 그다가 아닌 거는 없애고 또 여기서 좋으면은 여기서 하나가 또 뿌리가 또 하나 또 뽑고 거기다 또 뽑고. 국제 수능 만점자 박승아가 공개하는 2번째 공부 습관. 뭐 평소 때 뭐 간식 먹으면서 다른 거 공부는 쓰면서 못하니까 간식 먹으면서 이렇게 수업 한번 보고 마침 옷 갈아입으면서 머리 빗으면서 그런 시간을 이용해서 다른 걸 보고 했었어요. 그러면 계속 몇 번 보면 안 보더라도 이게 다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저절로 외워지더라고요. 최고 수재들의 최고 성적 유지하는 공부 습관. 이어서 미국 명문대 합격자 6인의 공부 습관도 공개됩니다.
근데 공부 잘하는 학생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분명히 우리가 밑줄 그을 만한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런 이야기들을 아무리 반복해서 들어도 사실 실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늘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귀 기울여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공부 비법을 조금 털어놓으셔야 되는데 일단 그거 여쭤볼게요. 공부 잘하는 친구 또 공부를 좀 잘 못 따라오는 친구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그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어때요? 그러니까 공부를 이렇게 다 했다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는 뭐 사회를 다 봤다, 국사를 다 봤다.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진짜 한 장 한 장 다 외우지 않는 이상 그걸 다 봤다고 표현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일단 다 봤다고 표현을 해버리면은 그 책을 안 보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그게 조금 더 소홀히 하게 되는 것 같고 그게 조금 나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수업 태도라던가, 그러니까 저는 내신 학원을 안 다녔는데 중학교 때 내신 학원 다니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친구들이 내신을 학원 다니면서 솔직히 뭐 학원 선생님 수업이 조금 더 재밌을 수는 있거든요. 이제 국사나 이런 과목은. 그런데 결국 시험 문제 내는 건 선생님이잖아요. 학교 선생님. 근데 학원에서 찝어주는 문제 풀고 이렇게 학교 수업 때는 이제 엎드려 자고 학원 가서 열심히 듣고 이런 건 좀 이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게 정답이네요. 사실 시험 문제 그 제출은 선생님께서 내시는데 수업 그 선생님 내시는 수업에는 그냥 자고 학원 가서 수업 듣고 그러니 네, 성적이 좋을 수가 없겠죠. 아니 그리고 저도 시험 때 이제 국사 다 봤다, 나 수학 끝냈다 이런 거 했거든요. 이게 하나씩이라도 접어야지 마음이 편하니까. 나도 그 얘기 듣는데 여기가 30년 만에 새삼 찔리네. 그러네요. 네. 이게 뭐 끝이 없다는 얘기고 또 시험이 끝나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공부가 끝난 건 아닌데 우리는 이제 하나 끝내고 나면 그냥 싹 지우는 남은 게 별로 없죠. 저 학교 다닐 때 생각하면은 쉬는 시간 10분을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놀거든요. 그럼 수업 시간이 되면은 피곤이 빨리 와. 수업 시간 10분 되면 이게 졸음이 쏟아져요. 특히 점심 먹은 후에 5교시 이럴 때는 잠이 쏟아지거든요. 그러면 뭐가 와도 말릴 수가 없어. 그 잠을 물리치는 뭐 노하우가 있습니까? 그 방법? 현주군. 일단은 잠이 올 때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속보입니다. 철거에 반대하며 서울 용산 재개발 지역에서 농성 중이던 철거민들에 대해서 경찰이 오늘 새벽 강제 진압 작전을 펼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철거민 5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습니다. 경찰도 1명이 실종됐고 6명이 부상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유재구 기자. 네, 서울 용산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재 상황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경찰 진압작전은 아침 8시쯤 끝났습니다. 현재 이곳에는 경찰들이 현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찰의 진압작전 도중 철거민들이 농성하던 건물 옥상에 불이 나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새벽 6시 40분쯤 경찰 특공대를 투입해 강제 진압작전에 들어갔습니다. 물대포와 굴절차도 동원했습니다. 건물 옥상에선 철거민 40여 명이 밤새 농성을 벌였는데 13명은 오늘 새벽 밧줄을 타고 내려왔고 진압작전 당시엔 20여 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특공대원들이 타고 있는 컨테이너 박스를 10톤짜리 기중기를 통해 건물 옥상으로 끌어올려 진압작전을 펼쳤습니다. 농성하던 철거민들은 화염병을 던지며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당시 건물 옥상에는 철거민들이 망루를 설치해놓고 있었는데 경찰 진입 등을 막겠다며 신어 여러 통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경찰 진입 과정에서 이 신어에 어디에선가 불티가 옮겨붙으면서 큰 불이 났고 주변에 있던 철거민들이 큰 변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진압 과정에서는 작전에 참여한 경찰 특공대원 1명도 실종됐습니다. 경찰이 강제 해산 작전을 펼치면서 서울 용산 일대 출근길엔 극심한 혼잡이 벌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용산에서 SBS 유재규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사건팀 최고은 기자와 함께 왜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 기자. 자, 이번 일이 어떻게 또 왜 일어나게 됐는지 경위부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경찰과 철거민들의 충돌은 어제 새벽 5시 반쯤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용산 4구역 재개발 지역 내에 있는 한 5층짜리 상가에 철거민 20여 명이 진입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철거민들은 건물 하나를 점거하고 12시간 동안 농성을 벌여왔는데요. 경찰이 세계중대 300여 명과 물대포를 동원해 진압에 나서자 철거민들은 옥상에 설치한 철제 망루에서 벽돌 조각과 화염병을 던지며 저항했습니다. 재개발지구 내 철거 예정 건물에 살고 있는 철거민들은 오는 2월 말로 예정된 강제 철거에 반대해왔는데요.
철거민들은 용산구청과 서울시 측에 임시주택과 상가 등을 만들어 거주권을 마련해주는 등의 대책을 요구해왔지만 입장차를 좁히기가 어려워 이런 강수를 두게 됐습니다. 강제 철거에 반대하는 서울 용산 4구역 재개발 지역 내 철거민과 경찰의 대치는 밤새 계속됐는데요. 오늘 아침 경찰이 600여 명의 특공대를 투입해 강제 해산을 다시 시도하면서 양측의 극심한 충돌은 다시 시작됐습니다. 자, 최 기자. 도대체 이 경찰의 진압이 어떻게 이루어졌길래 이렇게 희생자가 많이 발생한 겁니까? 예, 경찰은 어제 충돌이 계속되면서 진작부터 특공대 투입 계획을 밝혀왔었는데요. 철거민들이 오늘 새벽 5시 반쯤 건물을 점거하며 시위를 계속하자 경찰은 오늘 아침 6시 40분쯤 특공대원들을 태운 컨테이너 박스를 10톤짜리 기중기를 통해 건물 옥상으로 끌어올린 뒤 특공대원들을 투입시켜 검거하는 방식으로 진압 작전에 나섰습니다. 경찰의 진압에 철거민들은 화염병 수십 개를 던지며 격렬하게 저항했는데요.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서 관계자는 시신이 심하게 불에 타 있는 것으로 보아 철거민들이 대치 중에 발생한 화재로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숨진 철거민들의 시신은 현재 현장에서 보존 감식이 끝나는 대로 병원으로 옮겨질 예정이고요. 부상자들은 용산중대병원과 한강성심병원 등에 나뉘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진압 과정에서 1명이 실종되고 31살 강인규 대원 등 경찰 특공대 대원 6명도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는데요.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진 상태입니다. 경찰은 또 양측 부상자가 16명이라고 잠정 집계했는데요. 불이 날 당시에 옥상에는 철거민 20명과 특공대 40여 명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 인명피해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철거민들 쪽에서 인명피해가 대거 발생하면서 경찰은 과잉 진압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되는데요. 진압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상황이 수습된 이후에 철저히 밝혀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계속 들어오는 소식은 이어지는 SBS 뉴스를 통해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 속보를 마칩니다. 잠이 올 때는요, 일단은 충분히 잠을 자는 게 중요하고요. 그 전날이라던가 아니면 평소에 그러니까 계속 일어나 있지 않고 짬내서 자는 습관을 들이고요. 그러면 이제 공부할 때 되면은 그렇게 졸리진 않거든요. 근데 그때 돼서 또 졸린다 하면요, 저는 항상 공부를 할 때 제가 예전에 중학교 때 학원 다녔을 때 이제 썼던 방법인데요. 이렇게 그냥 자습하거나 수업할 때도 그냥 졸리면 그냥 일어나서 수업을 듣고 자습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잠을 일어나서 하면 잠을 수가 그러니까 힘들거든요. 일단 서서 잔다는 건. 그래서 서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잠을 참을 수 있는 것 같았어요. 아니 근데 저기 그 과학영재학교에서도 서서 수업 받을 수 있게 했다면서요? 이제 막 그 뒤에 이제 책상 같은 것도 이렇게 해놔가지고요. 서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책상도 마련이 됐거든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제 막 수업하고 있는데 막 벌떡벌떡 이러면 좀 산만하긴 하시겠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집중하려고 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서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사실 우리는 딱 졸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펜을 딱 들고요. 이게 쭈그릴 수 있는 데까지 다 쭈그려. 더 이상 까딱대지 않게. 그리고 딱 이러면 1시간을 쫙 하게 자요. 근데 그때 좀 일어나주고 이러면 잠이 근데 깨고. 집중해서 잠의 그 수면의 질을 높이면 확실히 수업 시간이나 기타 시간에 좀 이렇게 머리가 맑은 그건 있죠. 아마 수면 시간 조절했다가 실패한 경험들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어때요? 일단 근데 수업 시간에 잠 오면 일어나는 것도 방법이지만은 선생님께 양해를 구하고 진짜 5분을 완전 질 좋게 자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서 정말 수업을 못 아니면은 그 조는 상태로 계속 있으면 그게 20분이고 30분이고 끝까지 가면 그 수업 하나를 날리게 되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앞부분 조금 놓치고 앞부분 한 5분 놓치고 뒷부분 완벽하게 듣는 게 낫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그런 게 있어요. 정민영이 몰라서 그러는데 그건 어느 정도 학교에서 소문이 나서 공부 어느 정도 인정받는 학생이 돼야지 5분 자겠습니다. 그래도 오케이 하지. 그 중간 이하에서 5분 자겠다고 그러면 그게 안 통해요. 그런 아픈 분이 있습니다. 저도 한번 잠자는 시간 관리를 잘 못해서요. 잠을 자다가 시험에 늦게 간 적이 있어요. 그렇죠. 전날 밤을 새다 보니까 그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우리 지금 이 친구들이 나온다고 하니까 정말 궁금한 것들이 있대요. 정말 질문하고 싶은 것들을.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질문을 좀 추려봤습니다. 추려서 저희가 뽑아봤는데 이것이 궁금하다. 상위 0.1% 우등생들의 공부 습관. 정말 궁금하겠죠? 거기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아이비리그가 언니 오빠를 너무 축하드리고요. 선배님들 정말 짱이세요. 존경스럽고요. 공부 열심히 하셔서 좋은 대학 가셔서 정말 정말 부러워요. 저도 갈게요.
상위 0.1% 우등생들의 공부 습관, 이것이 궁금하다. 중고생 100명을 대상으로 합격자 6인의 공통된 공부 습관에 대한 궁금증을 조사해봤는데 합격자 6인의 공통된 공부 습관 첫 번째, 책을 덮고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언제든 틈틈이 공부한다. 세 번째, 답의 절반은 목차에 있다. 네 번째, 나만의 공부 지도를 만들어라. 다섯 번째, 노트 필기도 기술이다. 여섯 번째, 취약한 과목만 공부하지 말라. 마지막으로 TV, 컴퓨터, 휴대전화를 공부 꺼라. 잘하는 사람들은 습관도 다르다던데 그런 것 좀 알려주세요. 비법 좀 알려주세요. 그 비법 좀 가르쳐주세요. 과연 학생들이 6인의 출연자들에게 가장 전수받고 싶어하는 공부 습관은 어떤 것일까? 이제 미국 명문대 합격자 6인이 직접 들려주는 공부 습관 실천법을 공개한다. 네. 하여튼 지금 보셨다시피 많은 학생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중에서 설문지 중에서 몇 개를 이제 좀 골라봤어요. 재밌는 질문, 궁금한 질문 봤는데 아주 설문지 중에 제가 굉장히 궁금하다 못해 절실하신 한 분이 있어갖고 그분 사연을 소개해드릴 것 같으면 삼수생이래요. 네. 직접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급함. 이렇게 붙이고 삼수생임. 동생도 재수 중. 부모님께서 화병으로 몸져 누우셨음. 진심임. 꼭 연락 주세요. 후사하겠음. 이러고선 본인의 휴대폰 남바를 적어주셨어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 또 잘 보고 계셔야 되는데 꼭 보시고요. 또 그건 저 휴대폰 번호는 이 친구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분 마음이 얼마나 절실한지 저희가 느낄 수 있는데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하고 공부해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 그렇죠? 비법을 좀 아낌없이 나눠주세요. 지금 보니까 이제 상위 0.1% 우등생들의 공부 습관에서 밑에서부터 보니까요. 한 100분이 응해 주셨는데 취약한 과목만 붙들고 있지 말라. 아, 이거 진짜. 왜 그것만 붙들고 있다가 다른 것도 놓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도표화하고 맵을 만들고 목차화하고 시각화하자. 틈틈이 공부하자. 여기까지는 대충 들으면 이해가 좀 돼요. 근데 저도 여기서 딱 막히더라고요. 답의 절반은 목차에 있다. 13%.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어느 분이 말이에요? 저도 저 목차가 중요하다는 것에 굉장히 저 동의를 하는데요. 보통 공부를 할 때 책 먼저 페이지 앞에 목차를 읽는 학생은 세상에 많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근데 목차를 보면 앞에 대단한 제목도 있고 소단원 제목도 있고 해서 공부 계획을 짤 때 오늘은 여기 단원까지 끝내고 그 다음 날은 이 단원까지 끝내고 해서 이런 계획을 세울 때 되게 편하거든요, 목차가. 목차를 먼저 보면은 계획을 세우기가. 그렇죠. 그래 공부를 제대로 이렇게 계획대로 됐는지 체크할 때도 이 목차 앞에 체크를 하면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공부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 체크를 할 때 목차를 되게 많이 활용을 했는데요. 이렇게 앞에 보면 이제 소단원 제목이랑 다 쓰여 있으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한 다음에 특히 국사 같은 경우 제가 취약하다고 했으니까 이제 그런 걸 공부할 때는 공부를 다 한 다음에 책을 딱 앞에 펴서 목차를 보면서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다 떠올려 봐요. 그러니까 정말 안 될 경우에 손으로 써보기도 하고 그렇게 공부를 하면은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뭐 공부를 하기 전에 공부 계획을 세울 때도 목차부터 보면 좀 일목요연해질 것 같고 다 하고 난 다음에 사실 목차만 정리를 해보면 내가 놓치는 부분이 어디인지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보면은 책을 덮고 떠올려 본 후 내용을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다 본다면 책을 덮고선 다시 한번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방법은 전부 동의하십니까? 다 이 방법대로 하셨습니까? 다 하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오유 6명이 다 똑같이 했네. 아니 이해하면 되지 뭘 그걸 또 말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게요 되게 중요한 게요. 그 시험 공부를 할 때는 모르잖아요. 시험에 자기가 그 답안이 생각이 날지 안 날지 잘 쓸 수 있을지 모를지.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한 게요. 그 공부를 할 때 시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시험을 볼 때는 그 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뭐를 이렇게 한 부분을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다음 책을 덮은 다음에 백지에다가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이렇게 잘 써본다는 거나 아니면 답안을 이렇게 작성해 본다는 거나 그런 연습을 시험 전에 해주면은 그 연습이 잘 돼서 시험 때도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과목이 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한 과목을 갖고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뭐 과학이나 수학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증명 같은 게 있으면요 이렇게 딱 눈으로 보면 이해가 된 것 같잖아요. 그럴 때는 근데 딱 다시 증명을 하려고 그러면은
전혀 생각 안 나고 백지 상태가 돼버리잖아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무조건 그냥 백지에다가 아는 걸 다 써본다든지 아니면 답안을 작성해보든지. 그거 맞는 것 중요한 같아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공부하다가 시험 보기 전에 분명히 다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딱 막힐 때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해를 했다고 했지만 사실은 이해를 안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아니, 혼자 있는데 괜히 백지 펴놓고 시험 보는 것처럼 써봤다. 이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닌데 그런 상황에 본인을 좀 놓고 약간 훈련을 하는 거군요. 한 번 더. 형군은 뭐 다른 방법 있어요? 저도 그 책을 덮고 말로 설명하는 걸 되게 자주 사용했었는데요. 그 방법이 그러니까 그냥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있다고 해서 완전 이해한 것은 아니어서 이렇게 말로 설명을 하다 보면 자기가 정말 확실하게 이해를 했는지 이해를 안 했는지 스스로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머릿속으로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또 뭐 손짓으로 뭐 표현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온몸으로 느끼다 보면은 그 내용이 확실히 이해가 되고 또 외우기도 쉬운 것 같습니다. 온몸으로 느낀다는 거는 이 소리로 확인하는 것만이 아니라 뭐 다른 방법도 혹시 뭐 써봤어요? 글로 쓴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몸짓으로 표현을 하다 보면은 그게 더 연상력 때문에 이해가 잘 되거든요. 도서관에서 그러진 않았죠? 네, 안 그러죠. 집에서 조용히. 아, 그렇구나. 예. 자, 다음 볼까요? TV, 컴퓨터, 휴대전화를 꺼라. 꺼라. 근데 사실 요게 제가 생각해도 아버지 입장에서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데 요즘 친구들이나 뭐 이렇게 아이들 어떡하냐, 공부 어떡하니? 그러면은 MP3 끼고 공부한다는 친구들도 있고 상당히 그런 친구들이 많거든요. 아, 근데 역시 해보니까 방해 요소가 된다는 거죠. 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저런 게 뭐 옆에 있기만 해도 그냥 유혹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TV나 휴대전화 같은 경우는 그냥 평소에 계속 이렇게 보지도 않았는데 시험 공부할 때쯤 되면 괜히 열어가지고 보고 아무 막 문자도 안 왔는데 괜히 누구한테 문자 보내고 막 그런 유혹이 상당히 되게 방해 요소가 됐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그걸 없애는 게 되게 중요했는데요, 시험 공부를 할 때. 근데 그냥 없애는 게 아니라 이제 나중에 지금은 없애고 싶어도 나중에 다시 하고 싶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고려를 해서 아예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도 얻지 못하는 상황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휴대전화 같은 경우는 어머니께 맡긴다던가 그러면 나중에 다시 뭐 받으려고 해도 어머니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뭐 컴퓨터 같은 경우는 전선을 뽑아서 아예 켜질 못하게 한다던가 그렇게 해서 시험 공부 환경을 자발적으로 네. 어머니가 와서 뽑은 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 형은 저는 게임에 한번 중독된 적이 있거든요. 부모님이 모르시는데 그러니까 밤을 새가면서 게임을 할 정도로 심각하게 중독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게임이 왜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그런 게 게임이잖아요. 그때 누나한테 한번 새벽에 걸리고 나서 제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끊었었는데요. 그런 식으로 공부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은 최대한 멀리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마 저게 참 궁금해요. 노트 필기도 기술이다. 노트 필기를 나의 무기로 삼아라. 35% 분들이 궁금해했고 또 여러분들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자, 이 얘기 한번 해볼까요? 시험 칠 때마다 노트를 한 권씩 만들었어요. 중간고사 노트, 기말고사 노트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이제 이렇게 외운 내용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목차 보고 쓰거나 이런 걸 하는데 사용을 했는데 이제 노트도 하드 커버돼 있고 이쁜 거 이런 거 말고 달리기 1등하면 운동회에서 주는 그런 500원짜리 노트 있잖아요. 안 아까운 거, 써도 안 아까운 거. 이쁜 거 쓰면 나도 모르게 아끼게 되거든요. 아, 좀 이쁘게 쓸까? 이러면 이제 시간 들고 이러니까 이제 노트도 가장 저렴하고 안 이쁜 걸 사가지고 볼펜을 이제 미끌미끌한 거 잘 나가는 거, 제일 싼 볼펜. 네, 그런 걸 쓰면은 이제 쓰다가도 낙서처럼 그냥 부담 없이 계속 쓸 수 있게. 그러니까 이걸 쓸까 말까 고민하다 보면 그것도 다 시간 낭비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노트를 반으로 접어가지고 한쪽을 쫙 쓴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반 틈을 접어 써보면서 옆에 내용이랑 비교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 여학생들은 뭐 형광펜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파란 거, 분홍, 뭐 녹색 이렇게 그런 방법은 어떨까요? 형광펜을 쓰게 되면은 이렇게 교과서에 줄을 치잖아요. 줄을 치는데 형광펜이 색깔이 자극적이라서 한번 줄을 치고 나면 그 부분만 읽게 돼요. 저도 모르게. 그것만 진짜 중요한 부분 있잖아요. 그 막 몇 년도에 뭐가 일어났음 이렇게 진짜 중요한 것만 외우게 되는데 근데 사실 시험에 중요한 것만 나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부분 세세하게 읽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형광펜을 사용하면 그런 단점이 있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눈에 자극이 없는 것 그냥 이렇게 색연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줄 쳐놓으면 이렇게 정독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 볼 때 그거 따로 그냥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긴 저 고등학교 다닐 때 제 짝이 화학 노트를 보면은 청초년 색깔로
너무 여학생 못지않게 너무 예쁘게 정리해놔요, 노트를. 네. 근데 걔가 50점 이상 맞는 거 못 봤어요. 그러니까 딴 거에 주력하는 거구나, 딴 거에. 그럴 시간에 자기가 편하게 봐야 되는. 그래도 참 노력하는 학생이었네요. 네. 우리 희수군은 노트 정리 비법 있죠? 저 같은 경우는 필기를 그렇게 많이 한 편은 아니었는데요. 일단 책에 있는 내용은 그냥 책에다 줄만 끊고 넘어가고요. 책에 없는 내용만 책 옆에다 모서리에다가 메모를 하는 식으로 했어요. 그리고 저도 뭐 노트라고 만들어 본 적은 있는데요. 노트 만드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소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노트 만드는 것은 포기를 하고 시험 칠 때는 책 옆에 있는 메모만 훑어보는 식으로 했어요. 수업 시간 전체를 아주 통으로 녹음을 해서 뭐 활용을 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제가 평소에는 시험 치기 전에 외워야 할 부분을 그 스티커 같은 걸로 표시를 해뒀거든요. 근데 어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막 책에 없는 내용을 계속 그 말로 말씀하셔서 굉장히 제가 당혹스러운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선생님 수업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제가 녹음기로 그 수업 전체를 녹음한 다음에 시험 치기 전에는 그 녹음한 테이프를 전부 다 다시 듣고 시험을 쳤어요. 책이엄 교과서에 없는 말씀을 하시니까. 아니 근데 정말 그거 알았어요 혹시? 몰랐어요. 아니 그런 얘기 서로 안 하는구나. 선생님도 몰랐지 도청자가. 근데 희수군 얘기 들으면 그런 거네요. 배워야 할 내용은 책에 다 있었다. 그래서 밑줄 그으면서 수업했다. 다른 노트 특별하게 필요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 역시 시험에 나오는 내용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중에 있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늘 반복해서 들었다. 참 쉬워 보이는데 그러네요. 오지환 군은 어떻게 했어요? 저도 노트를 따로 만들지 않고 책에다가 필기를 했는데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하시는 말씀을 모조리 다 받아 적었는데 그게 참 힘든데 어렸을 때부터 연습해가지고 별로 힘들지 않았어요. 네? 아니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연습하는 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어렸을 때부터 연습하는 거? 그러니까 보통 학생들이 선생님 칠판에 필기를 하시면 그걸 받아 적는데 저는 그거를 동시에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눈은 칠판을 보고 귀는 선생님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손은 필기를 하고 다 따로따로 하니까 되게 필기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렇게 하고 막 싸우고 막 겹치고 나중에는 글씨도 잘 못 알아볼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제가 악필이에요. 근데 본인은 알아보는. 다 알아보고. 네. 오지환 군의 글씨를 본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네. 본 적 있어요? 예. 어디 알아볼 수 있어요, 선생님은? 잘 못알아요. 회석 군도 잘 못 알아요. 좀 힘들었어요.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네. 참 궁금합니다. 네. 이번에 여자친구가요. 그 방학 동안에 놀면서도 불안해하지 않는 방법, 놀면서도 영어 점수를 올리는 방법을 좀 전수해 주겠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궁금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이비리그 합격증을 받고 나서 이들에게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고 또 많은 이들이 함께 축하해주니 요즘 같아서는 스타가 된 기분이 들기도 한다. 유명한 낙지집 주인 아주머니, 신문을 보시고 직접 학교로 식사 초대를 한다는 전화를 주셨다. 신문, 잡지, 인터뷰 요청에 방송 출연 섭외까지 갑작스런 사람들의 관심에 얼떨떨한 기분이 드는 요즘이다. 낙지 아주 매운맛에 그대로 이렇게 몇 개만 공부 열심히. 자녀들도 미국에서 유학 중이라는 아주머니는 입학 전에 한국 음식 든든히 먹고 가라며 매운 낙지를 배불리 선물해 주셨다. 아마 유학 가서도 이 매운맛과 배려를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그리고 내친 김에 처음으로 함께 짧은 여행을 가기로 한 6명의 아이들. 신나요. 나? 6년 동안 거의 못 다닌 것 같아요. 네. 처음 가는 거야? 네, 6년 만에. 좋아요. 친구들이랑 이렇게 여행 많이 자주 다녔어요? 아니요. 저는 자주 놀러 다녔어요. 가족들이랑. 방학이 되면 자원봉사와 해외 연수를 다니면서 시간을 보낸 덕분에 친구들과 여행다운 여행을 가본 적 없는 아이들. 하지만 방학은 그들에게 성적을 올릴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였고 똑같이 놀면서도 계획만 잘 세운다면 방학에 취약한 과목에 대한 집중 공략이 가능했다고 한다. 노는 시간도 공부와 마찬가지로 계획하고 그 양 조절을 실천하려 노력한 덕분에 방학 기간 중에도 학기 중과 마찬가지로 공부하는 리듬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아이비리그의 아이들. 특히나 겨울방학은 영어 기본기를 재정비하는 기간으로 가장 좋은 시기였다고 하는데
두 달이 있다면요. 가장 영어 실력을 올리기 좋은 그 방법이 영어 소설을 많이 읽는 건데 하루에 한 1시간 정도 읽는다고 하면 1시간 읽는 다음에 밑줄 친 단어를 다 공책에 적어가지고 나중에 사전 찾아가지고 그거를 하루에 꼭 한 번씩 외우고 되게 독해력도 좋아지고 그리고 책에 있는 좋은 문장 같은 건 밑줄 쳐가지고 외우게 되면 작문하는 것도 꽤 괜찮아져요. 해리포터 같은 소설책 읽으면서 많이 리딩 연습한 것 같아요. 긴 글 읽는 연습 많이 하다 보면 나중에 문장 이해력이나 독해력이 훨씬 느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영어 비디오보다는 영어 문학책 읽기를 추천하는 6명의 아이비리그 아이들. 더욱이 외부 활동이 많은 방학 기간이라면 특히나 영어 문학책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버릇이야말로 최고의 영어 공부 습관이라고 조언한다. 영어 점수를 올리려면 무조건 영어 문학책 읽는 연습부터 시작하라고 입을 모으는 6명의 아이들. 미국 유명 대학 합격증을 받고 난 요즘 그들의 가방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을까? 친구 많이 쌌어? 저요? 응. 아니요. 뭐뭐 썼어? 그냥 추리닝이랑 여벌 티 하나랑. 뭐야? 이번에 방학 때서 이제 언어를 하나 더 배우려고요. 고민을 하다가 이제 오빠가 독일어를 공부를 하고 있길래 집에 있는데 책이 되게 재밌어요. 막 컬러풀하고 이래서 그냥 오가면서 차에서나 볼까 싶어서 가져왔는데 멀미나서 못 읽었어요. 뭐야 책이네? 아, 네. 이거 제가 요즘에 중국어를 배우고 있어서요. 중국어 회화책이에요. 책을 손에서 떼지 않는 아이들이지만 노는 시간만큼은 여느 아이들과 똑같이 즐긴다는 아이들. 놀면서 공부에 대한 부담을 다른 친구들처럼 가져봤다는 아이들. 이들은 공부에 대한 부담이나 걱정을 어떻게 극복한 것일까? 그래요. 저는 노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5시간 공부 안 되는데 집중 안 되는데 5시간 앉아 있는다고 해서 그 공부가 5시간치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차라리 정말 집중이 안 될 것 같으면은 4시간 동안 자고 아니면 놀고 TV도 좀 보고 게임도 좀 하고 1시간을 완전 집중해서 공부를 해버리면은 그 1시간치의 공부가 5시간을 넘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한 시간보다는 공부한 내용의 양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어느 시간에 무슨 공부를 하냐보다는 그날 끝내야 하는 공부의 양이나 그런 내용 자체에 중점을 더 많이 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그 짜 놓았던 계획은 지키지 못하더라도 잠을 줄여서라도 그날 계획했던 일을 다 끝내는 그런 식으로 생활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빠르고 효과적인 영어 공부 비법을 하나 더 공개한다. 영어 공부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학생들을 위한 그들만의 특급 노하우. 일단 단어를 많이 외워가지고 좋은 문장들을 많이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문법 같은 거는 터득할 수 있게 되고 그중에 특이한 문법 구조 같은 경우에는 따로 공부해가지고 독해를 위한 문법을 공부하는 게 맨 초반에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는 고급 문장이 나오면요 그 문법 때문에 헤매야 되는 경우가 약간 생기는데 그때 문법 공부를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단어장에다가 단어를 쫙 적고 옆에다가 뜻을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해서 짧게 적어요. 그러면 이렇게 목록이 딱 생기잖아요. 칼럼 2개가 딱 생기는데 단어 뜻을 가리고 그 단어만 보면서 뜻을 맞추려고 노력을 해봐요. 그런 다음에 외우는 건 역시 쓰면서 해봐야 된다. 보면서 절대 안 된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잘 모르겠는가 막 그냥 이유 없이 단어만 여러 번 쓰고 나중에 봤을 때 뜻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어디서 봤던 단어인데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고 뜻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뜻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런 연습 방법이 생긴 것 같아요. 진짜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부대찌개요. 언제나 자기만의 공부 방식에 자부심과 확신을 갖고 공부해온 아이들의 공통점. 도전이나 실천에 스스로 완고한 철칙을 갖고 생활해온 그들이 이제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 역시 저희끼리 처음에 너무 잘 안 될 것 같았는데 너무 잘 돼서 좋네요. 이거 아마 집에서 엄마가 한 것보다 잘한 것 같아요. 처음엔 모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공부에 대한 좌절도 있었다. 하지만 아이브리그에 입성한 지금 이들에게 쌓인 공부의 노하우는 앞으로 세계적인 석학으로 자라날 자신감의 밑거름이 돼 그들을 채찍질하게 될 것이다. 오직 노력만으로 최고의 우등생이 됐다고 말하는 6명의 아이비리거들.
공부는 곧 자신과의 약속이며 즐거운 일상이었다고 말한 이들이 건강히 대학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그날을 기대해본다. 뭐 아이비리그 합격했어요 그런 거랑 달리 또 이렇게 옷 입혀갖고 또 눈 위에 놓으니까 그냥 고3 학생들 예 부대찌개 하나 해먹으면서도 아주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런 중에도 다 책 한 권씩 있고 요즘 도전 과제들이 있어서 또 중간중간 또 각자 공부하는 거는 있질 않네요. 예. 아니 아까 우리 작가분들이 저기 영어 단어 외우는 게 이제 아직도 저희들도 하고 싶은 일이고 막 이런데 영어 단어 그렇게 써보지를 않고 정리해서만 눈으로 외웠다고 하니까 좀 믿기가 어려운데. 네, 저도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 외울 땐 이렇게 해야 된다, 무조건 써보서 많이 써보면서 익혀야 된다 이런 식으로 뭐 많이 말씀을 많이 들었었는데 저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단어만 계속 쓰는 것 같고 장작 외워지진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처음에.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단어를 외우는 이유가 이제 큰 지문을 볼 때 그 단어가 딱 나왔을 때 그 뜻을 이제 알아낼 수 있는 그거를 하기 위해서 단어를 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딱 봤을 때 뜻을 알 수 있는 그걸 하기 위해서 방법을 새로 만들어냈는데요. 그게 이제 그 단어를 쫙 쓰고 옆에 뜻을 쓴 다음에 그 단어만 봄으로써 그 뜻이 생각날 수 있도록 외우는 걸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게 지문에 들어가 있어도 딱 보기만 하면 생각이 나게 그 뜻이. 그렇게 하니까 진짜 정말로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그 방법이 이제 아까 또 거의 VCR에서 나왔는데 계속해서 이제 하나씩 보면서 이제 틀리는 거는 계속 다시 하나씩 다시 보면서 해주면은 그 전체에 있는 목록을 다 외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외울 수 있고 뭐 기간도 오래 가고 그래가지고 단어를 되게 잘 외울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아니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단어를 어떻게 연상해서 어떻게 외운다는 얘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단어가 하나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인식을 할 때 딱 모양이 보이고 이렇게 철자의 순서가 딱 보이잖아요. 아 글자 자체를 이렇게 그림 모양으로 사진 찍듯이 딱 찍어놓는 거.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그걸 어디서 봤던 단어인데가 이렇게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외울 때 그 단어를 봤을 때 그 뜻이 생각나게 그 외우면은 딱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되죠. 빨리 단기간에 외운 데는 카드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앞엔 단어 적혀 있고 뒤엔 뜻 있는 거 그럼 있잖아요. 한 단어에 한 카드로 해서 외웠어요? 그러니까 우리 저기 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릴 때 4-5살 때 그 그림 카드 이거 하듯이.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단어 이렇게 섞을 수도 있고 이렇게 넘기다가 모르는 거는 따로 분류하고 이렇게 외운 거는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게 제일 빠르고 효과적인 것 같아요. 다 다른 방법 또. 저도 카드로 외웠었는데 카드가 굉장히 효과적인 것 같은 게요. 제가 SAT 시험을 칠 때 일주일 전에 1,700개 단어를 외우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시중에 1,700개 단어를 카드로 다 만들어서 파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걸 제가 하나 구입을 해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일주일 만에 1,700개를 그런 식으로 다 외웠어요.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저는. 그러지 마요. 어떻게 일주일에 1,700개를 외워요? 지금은 다 까먹었어요. 그게 이제 한번 단기간에 싹 외우고 싹 까먹는 게 시험 대비용. 단점이 뭐냐면요. 그렇게 외우면 이제 보면은 이제 그렇게 단어 뜻이 생각나는 방법을 외우면은 좀 단기간이에요. 그 딱 시험 전에 그렇게 하면 딱 좋고요. 나중에는 좀 많이 잊어버리고 그런 게 있는 것 그렇게 같아요. 외우면 이제 단어 그렇게 시험 대비는 잘 되는데 그걸 가지고 에세이는 못 쓰죠. 무슨 단어인지 기억이 안 나니까. 근데 저한테 여러분들 나온다니까 굉장히 이건 꼭 물어봐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좀 어떻게 보면 좀 말이 안 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시험 잘 보는 방법 좀 가르쳐주세요. 시험 잘 보는 방법. 간단하고 시원하다. 아유, 그래 공부했잖아요. 공부했는데 또 시험 때고 실력 발휘를 다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거 한번 궁금했는데 예, 시험 잘 보는 방법 알려주세요. 형훈 군. 저는 그 시험 시작하기 10분 전에 쉬는 시간 있잖아요. 그때를 최대한 잘 활용하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왜 친구들 보면 그 쉬는 시간에는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지금 보는 게 어떻게 나오겠느냐. 뭐가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냥 편히 마음의 안정을 취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는데 저는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떤 형태의 공부든지 간에 시험에 도움이 안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뭐 공책에 따로 정리해 둔 거라든지 아니면 그냥 교과서를 들고 가도 괜찮으니까 그냥 시험 공부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들고 가서 그 10분 동안 빠르게 이렇게 넘겨가면서 기억을 다시 하면은 그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마지막 1초에 본 내용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서 그 효과를 장담할 수 있어요. 마지막 1초. 그렇죠. 보통 시험 10분 전까지 시험 공부가 안 끝나요. 마지막까지 막 뒷페이지 보고 있었던 그런 경험도 있는데 충분히 해놨다면 마지막에 체크하는 시간도 훨씬 짧아질 테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마라. 예. 또 우리 희수군도 뭐 나름대로 시험 잘 치르는 방법? 저는 형훈이하고 조금은 다른데요. 저는 제 생각에는 저는 시험 바로 전에 10분 동안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평소에 그 분량을 나눠서 꾸준히 하고 시험 기간에는 딱 외워야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딱 외워야 되는 거 스티커로 붙여놓은 거 그 스티커만 딱딱딱딱 보고 갔어요. 평상시 워낙 꾸준하게 하니까. 꾸준한 사람이에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칠판에 쓰면서 요거 시험에 꼭 나온다. 요런 거를 전체를 가르쳐주지는 않잖아요. 이걸 이게 가려내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되게 중요하게 이제 잘 이용을 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선생님께서 일주일 중학교 때는 이게 다 같이 교실에 앉아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들어오셔서 과목마다 시험에 낼 걸 찝어주시잖아요. 찝어주시는데 그걸 이제 다 찝어주시면 시험 문제 유출이 되니까 이게 다는 안 찝어주시고 부분 찝어주시는데 선생님께서 이미 문제를 내고 오시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문제를 내면 거기다가 이제 자기가 체크를 하세요. 보통 다 체크를 하시는데 이제 교과서 들고 이렇게 쭉 보다가 그러니까 체크된 부분이 딱 하면 눈을 멈추세요. 살짝. 야, 이게 선생님 표정을 읽는 거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이 교과서 책의 위치 양면에 정말 이렇게 다 하다가 딱 멈추시고 이걸 말해줘도 되나? 에이 말하지 말자 하고 넘어가서 이제 딴 것도 말씀해 주시고 이러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게 이제 미술이나 현석군 미리 알았으면 미술이나 이제 음악 같은 경우는 공부하는 게 되게 애매하잖아요. 이거 작품을 뭐 화가나 다 외울 수도 없고 음악 뭐 몇 번째 조금 빠르게 있는 거 외울 수도 없고 이게 그런 거에 되게 유용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이렇게 보시다가 어느 작품에서 멈추면 그거 체크해놓고 선생님 눈이 이렇게 따라가면서 손도 같이 따라가면서 멈추면 체크 다 해놓고 이게 되게 수업거예요. 선생님의 시선을 쫙 따라가면서 선생님이 저기구나 하면 거길 딱 체크를 하고 이 방송을 보신 선생님 몇백 분은 이제 선글라스 쓰고 꾸준히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뭐 사실 우문에 이제 현답을 해줬습니다. 이제 학생들의 모습도 참 보기가 좋지만 이제 학부모님들, 어머님, 아버님 얼마나 흐뭇하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또 키워내신 어머님들은 또 나름대로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만나 뵀거든요. 그분들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에 수시 합격한 17살 형훈이네 집. 이리 와봐. 올해부터는 혼자 미국 생활을 시작해야 하는 형훈이에게 엄마는 매일매일 영양제를 챙겨주면서 유학기를 준비 중이다. 전에 이렇게 열심히 먹고 가자. 거기 가서 공부하려면 힘들 텐데 몸을 튼튼하게 해야지. 맞았어. 어려서부터 유난히 수학과 예능에 관심이 많았던 형훈이는 중학교 1학년을 다니다 고등학교 과정인 한국과학영재학교에 조기 입학했다. 공부광으로 불리우는 형훈이는 스스로 계획표를 짜고 계획한 일을 해냈을 때의 성취감을 일찍 깨달았다. 놀이든 공부든 형훈이가 계획대로 실천해냈을 때 부모님께서는 늘 작더라도 선물이나 상을 주셨었다고 한다. 몇 학년 때 거라고요? 초등학교 1학년 때인데도 이렇게 항상 계획을 세워서 있나요? 주로 이렇게 계획을 많이 세워요? 네. 우선 할 것을 적어봅니다. 할 것 땡땡, 피아노, 첼로, 그 다음은 순서입니다. 순서 땡땡, 피아노, 첼로, 동화 스터디, 계획표 만들기 끝. 다시 한번 지키도록 마음 다짐을 해봅니다. 뭐든 적어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버릇을 길러준 부모님. 공부의 계획과 실천을 놀이처럼 즐길 수 있게 해주고 과정들을 관심 있게 지켜봐준 집안 분위기가 공부를 좋아하게 된 데 큰 힘이 됐다고 형훈이는 말한다. 그 덕분에 초등학교 시절부터 각종 경시대회에서 상을 휩쓴 형훈이. 어릴 적에는 부모님이 주신 작은 상들, 학교에 가서는 상장들이 공부에 자부심을 갖게 해준 큰 동기가 됐다. 그리고 형훈이 부모님은 공부에 대한 아이들의 부담을 줄여주려면 학과 공부 이외에 음악과 미술 등 아이가 관심을 갖는 것이라면 어떤 분야도 공부와 똑같은 관심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 식탁에다가 이불 커버를 덮어서 이렇게 집에서 캠프를 열어주고 그랬거든요. 그 방학하자마자 한 이틀 정도
그러면 그 이틀 동안은 이제 독서 캠프를 하면 이틀 동안 책만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면서 뭐 다른 공부는 일절 안 하고 책만 읽고 또 뭐 수학 캠프를 하면 이틀 동안 수학에 관련된 일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캠프를 한 번씩 하고 나면 그 과목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를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공부를 잘한 덕분에 남들보다 더 많은 기회가 주어져 기쁘다는 형훈이의 꿈은 어떤 걸까? 저는 일단 대학교 졸업한 다음에 의학 전문원에서 의학을 공부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교수가 돼서 의학 기술을 개발하는 생명과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제 한 발 더 나가겠네요. 네. 근데 제 생각엔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이제 또 열심히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예, 지한군 축하합니다. 늘 노력만 하면 누구도 이길 수 있다는 승부욕을 가진 지환이는 욕심 많은 수재로 언제나 1등을 도맡아 했지만 중학교 졸업 후 한국과학영재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자신이 우물안 개구리였음을 느꼈다고 한다. 그래서 공부방도 학교 도서관과 비슷한 구조로 다시 꾸미고 필요한 책들은 읽는 대로 자리를 바꿔주면서 독서량을 늘렸다. 커다란 책상은 답답한 것을 싫어하는 지환이를 위해 아버지가 직접 주문 제작한 선물. 지환이의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공부방에는 늘 지환이가 정신 집중을 위해 치는 피아노도 함께 있다. 지환이가 4살 때 굉장히 야구에 푹 빠졌었어요. 그래서 TV에서 야구 중계하고 이럴 때 보면은 꼼짝 안 하고 앉아갖고 한 3-4시간씩 그냥 보고 또 글씨 깨우쳐고 나서부터는 신문에서 스포츠란 같은 거 조그만 애가 한글 깨우치고 나니까 바로 그걸 읽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부분이 아이한테 제가 그때 좀 많이 놀랬던 것 같아요. 유난히 1등에 대한 욕심이 컸던 지환이가 왜 그렇게 치열하게 공부하는지 부모님도 의아할 정도였다고 한다. 1등만 고집해온 지환이에게 공부의 의지를 심어준 역할 모델은 누구였을까? 항상 역할 모델이라는 게 저보다 잘하는 친구가 역할 모델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언제나 최고로 잘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물론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근데 항상 제 옆에 있는 친구가 역할 모델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릴 적에는 거의 저희는 간식을 사서 먹이지 않고 집에서 떡 만들어서 해서 먹였어요. 먼저 경단도 해주고 또 수수파떡도 해주고 백설기도 집에서 제가 직접 쪄서 먹이고. 하지만 원해서 하는 공부라지만 점점 지치고 말수가 적어지는 지환이를 보면서 부모님은 늘 미안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더 컸다. 뭐 일반 부모들 뭐 입장이나 뭐 저나 똑같은 입장에서 그 부모님들 아들 생각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그 뭐 제 나름대로 그 특별하게 뭐 한 것은 별로 일반 부모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게요. 제가 그 당시는 운전을 못했어요. 그래서 거의 엄마들이 애들을 많이 데리러 왔거든요. 우리 집이 유난히 이제 아빠가 갔죠. 그러면 뭐 주야장창 평균 1시는 기본이고 2시 넘으니까 대회 앞두고는 막 3시까지 붙들고 애들을 시키는데 아빠도 출근을 하셔야 되는데 그 시간까지 잠도 못 자고 가서 데리고 오고 항상 그랬어요. 그게 이제 제가 미안하고 지한이한테도 그게 미안했어요. 아이비리그 합격자들의 평범해 보이지만 특별했던 가정교육. 아이의 생각을 우선시했던 부모님들의 교육 철학 속에서 우리는 1등 학생들의 생활 습관 비밀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 글쎄요, 부모님께서 뭐 그냥 옆에서 잘 이렇게 도와줬죠 말씀하시지만 다 나름대로 또 방법이 있으시고요. 많이 거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 효석군 어머님도 거의 수험생 생활을 하셨다면서요. 제가 중학교 때는 막 경시대 준비하느라고 학원에서 막 새벽에 오고 그랬거든요. 그래도 안 주무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다음에 어머님이 막 아침 차려주신다고 더 일찍 일어나서 아침 차려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고등학교 가서도 시험 공부하다가 막 새벽 1-2시쯤에 힘들어서 막 집에 전화해도 항상 막 또 안 주무시고 계속 전화 받아주시고 해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막 제가 집에는 없어도 밖에서 공부하고 하니까 많이 걱정이 되신 것 같아요. 그래요. 요즘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고3 어머니가 운전을 해서 가는데 생각이 많으니까 걱정했는데 교통 위반을 했대요. 그랬더니 순경 아저씨가 이렇게 잡았는데 이랬대요. 앉아서 저 면허증 제시하시죠. 그러니까 저 고3 엄마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가시라고 했다는 것만큼 부모님이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고3 있으면은 이제 고3 돼. 이 집 아들 고3 돼. 이 집 딸 고3 돼. 그러면 아이고 1년 죽었다 생각해. 이럴 정도로 부모님들이 정말 많이 애쓰시거든요. 대체로 이제 본인들도 이제 초조하고 급하고 그러니까 공부하는 시간이 있어서 아마 표현, 고맙다는 표현 어색해서 못하기도 하고 쑥스러워 못하기도 했을 거예요. 마음 다 있겠죠. 우리 형훈 군이 한번 부모님한테 감사 표현 한번 해보시죠. 네, 항상 부끄러워서 잘 말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 기회가 좋은 게 뭐 어떠한 설명도 필요 없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죠. 부모님 사랑합니다. 그래. 저기 희수군은 어머님께 그런 얘기 해봤어요? 저도 어색해서 사랑합니다. 우리 점잖은 네. 희수군이 한번 또 부모님께 한 말씀 한다면. 또 제가 기숙사에 있고 해서 많이 얘기 나눌 기회도 없고 했는데 이 기회를 빌어서 사랑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죠. 이쪽을 보고 네. 우리 여섯 친구가 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하고 하트 한 번씩 그리지.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부모님 사랑합니다. 아이고 그래. 사실 오늘 이 6분의 학생들이 나와서 그동안 열심히 공부했던 비법을 가르쳐줘서 너무너무 고맙고요. 네.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서 더 많은 것들을 얻어오셔가지고 또 그 비법을 또 전수해주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공부하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이나 앞으로 대학에 진학할 학생 여러분한테 아주 대단한 비법을 하나 알려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역시 얘기 들어보니까 있잖아요. 시험 잘 보는 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늘 네. 평소에 갈고 닦은 실력이 이렇게 쌓아져서 오늘 결과가 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얻은 밝고 맑은 기운으로 저희도 뭐 희망차게 하루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금성출판사 푸른의 공부방에서 백화점 상품권, KCC 수프로에서 백화점 상품권, 말문이 터지는 버터 영어에서 영어랑 놀자 전집을 드립니다.